임플란트라는 게 이렇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걸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고 보철을 어떻게 만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의 핵심은 뭐야? 임플란트는 이게 뼈라고 생각해요, 나는 뼈. 아, 임플란트는 뼈다. 뼈에다가 이렇게 나사못을 박아주는 거잖아. 옛날에 우리가 브릿지라는 걸 했을 때는 이에다 걸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될 때 뼈에다가 나사못을 박아주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는 예, 이 뼈가 튼튼해 뭐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되죠. 그죠? 아,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임플란트의 종류라든지 뭐 보철이라든지 뭐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뭐 다 기술적으로 많이 해결이 되는데 이거 뼈가 없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지? 뼈를 만드는 거. 뼈를 만들어. 뼈가 없으니까 뼈를 만들어냈죠. 그죠? 그러니까는 뼈를 만드는 거를 그냥 골형성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놔도 뭐 골성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뼈이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뼈를 만드는 걸 갖다가 골형성 이렇게 한자로 쓰면 그렇게 되잖아. 그죠? 난 골형성이라는 게 그 다음은 뭐 나머지는 사실 그냥 꼼꼼하게만 하면 별 문제 물론 그것도 막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기본이 돼 있다면 뼈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기공실에서도 엑스레이를 좀 보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뼈가 왕창 망가진 사람들이 오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치아가 있고 뼈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뼈가 그냥 왕창 망가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. 어?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? 왜 이렇게 됐을까요? 관리가 안 돼서. 관리가 안 돼서. 뭐,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, 우리가 이제, 주변에서도 뭐 그런,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. 그죠? 어떤 사람은 평생 암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, 그죠? 그게 무슨 차이일까? 예,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. 이 유전적인 요인이. 그래서 이렇게 치주염이 생기고, 뭐 뼈가 자꾸 망가지고, 뭐 이렇게 왕창 망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이를 안 닦고 지냈거나, 무슨 뭐 남보다 일을 훨씬 게을리 닦았거나, 물론 뭐 안 닦으면 망가지지만, 이렇게 전체적으로 왕창 망가진 사람들은 대략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유전적으로 이 사람은 조금만 어떤 원인이 있어도 뼈가 빨리 망가지는 사람이지, 그지? 뭐 언젠가 이거를 이렇게 싹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원인이 하나도 없으면 유전적으로 약하다 하더라도 안 망가지거나 덜 망가지거나 그러겠죠. 그죠? 원인이 없으면. 그죠?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관리를 한 3배쯤 하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. 엊그제 내가 어저께지. 인터넷을 우연히 보는데 뭐 이 닦기에 뭐 잘못된 내용 해가지고서는 오래 닦으면 좋다. 아니다. 그 다음에 뭐 이 닦고 바로 뭐 가글을 한다. 그것도 틀렸다. 이렇게
그중 엉터리 같은 얘기라고 봐요. 그러니까는 이를 닦는 게 아니고 뭐를 닦는 거라 그랬지? 이를 닦는 게 아니고 뭐를 닦는다고? 이 뼈를 여기에 쌓인 세균이나 찌꺼기를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이렇게 겉에 보이는 거 우리가 청소를 해도 이렇게 쓰면 거의 뭐 없어져. 근데 사실은 요 의자 밑에 이렇게 잔잔한 먼지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보통은 괜찮은데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퍽퍽 망가진다고요. 그러니까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이와 잇몸 사이의 틈, 소리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닦아주게 하는 거고, 우리가 보철물을 만들 때 심미적인 거, 기능적인 거 또 하나 하는 게 뭐야? 기능적인 거를 보철을 말려면 기능적인 걸 만족시켜야 되고 심미적인 거를 신경 써야 되고 또 하나 보철물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부분. 보철물을 만들 때 꼭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위생적인 부분이야. 위생적인 거라는 건 잘 닦을 수 있게 해주느냐, 잘 닦이게 해주느냐. 그러니까는 이를 만들 때는 어쨌든 씹으려고 해주는 거고, 그게 이제 뭐 모양도 좋아야 되는 거고, 또 하나가 잘 닦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. 예? 근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를 닦는 거는 이 치아 주변에 삥 돌라서 이런 틈이 있을 거 아니야, 그지? 이 틈 전체를 싹 닦으려면 뭐 10분 정도 걸려요, 대략 10분 이상 걸려야 다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뭐 3분 이상 닦는 거 뭐 안 좋다, 뭐 치아가 막 이를 닦는 게 아니에요. 이하고 물론 충치 같은 거 여기 있는 거는 이런 덩어리는 이제 뭐 닦아서 없애버려야 되지만 이하고 잇몸 사이 틈에 쌓여 있는 것들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바스법 제발 뭐 끝에 가서 착 이 얘기는 좀 하지 말라고요. 네?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냐 하면 이렇게 해서 뼈를 이렇게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워. 그지? 어려워. 이것도 뭐 무슨 뼈를 쓰고 수술을 어떻게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했지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해서 뼈를 쌓아 놓고서는 이게 눌리지 않게만 하면 뼈가 웬만하면 잘 돼요. 수술 제대로 할 줄 안다면. 어저께인가 그 님인가 이렇게 여기 임플란트 아래 하셨지? 아래. 앞에 2개, 뒤에 2개, 이렇게 해서 4개를, 앞에 2개는 물론 전에 쓰시던 걸 그냥 좀 이용한 거고, 뒤에도 하악 틀니를 딱 하니까 딱 하고 전혀 안 움직이잖아. 그지? 눌리지도 않고. 그러면 뼈가 잘 되는 거야. 무조건.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수술하고 무슨 재료, 물론 재료도 이렇게 써보고 결과를 봐야 아는데, 재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여 분명히.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여기를 뭐 이거 봐,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. 틀니를 절대 빼지 마세요. 그 다음에 그 젊은 친구도 와가지고 내가 뭐 자꾸 이러는 거야.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잇몸 꺼졌는데 뭐 자기 우리 어떤 젊은 남자 환자가 와가지고 여기가 임플란트 했는데 뼈가 꺼져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야. 그러다 어떻게 찾아왔어. 그래서 이거는 근데 환자의 협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80%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만들면 된다 하니까 자기 막 행복하대. 이런 병원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야. 그런데 이거 봐봐.
여긴가 해가지고 하여간 뼈를 만들고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보호대 같은 에식스 같은 걸 끼워줬어요. 아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서 자꾸 이래. 아 그거 왜 그러냐고.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. 아 그 젊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거든. 아이 원장님 제가 혀 감각이 멀쩡하거든요. 내가 여기는 돼도 여기는 안 돼요. 근데 그거 혹시라도 가서 닿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는 에식스든 틀리든 뭐든 그걸 늘 끼고 있어야 그나마 보호가 되지만 이걸 믿고 여기를 막 건드리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환자는 진짜 막 신경을 써가지고 절대 안 눌리게 하는 사람들은 뼈가 잘 돼. 그지? 우리가 수술하려고 딱 열어보면 속에 멤브레인이 그대로 덮여 있고 멤브레인이 막 녹은 거는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뼈도 흩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. 그러니까 나 틀니 안 뺐어요. 나 뭐 에식스 안 뺐어요. 보호대 꼭 썼어요. 보호대 쓰면 뭐해 거기. 보호대 우리가 그 뭐냐 옴니백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단단한가. 차라리 그거는 여기에 닿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더 확실하다는 거지. 그걸 썼으니까는 이걸 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. 여기에 닿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.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. 어쨌든 내가 쭉 한 10년, 20년 이렇게 뼈 만드는 걸 하다 보니까 쌓아놓고 절대 건드려지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뼈가 된다. 근데 80%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거의 98%, 95% 되는데 자기는 절대로 조심했다라고 얘기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. 대부분이 그래. 많이 망가진 사람도 절대 안 건드렸다는 거야. 여기는 칫솔질도 하면 안 되고 칫솔질 안 하면 여기가 잇몸이 좀 나빠지겠지만 그거보다 우선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. 여기를 잘 닦으면서도 여기를 전혀 안 건드리는 방법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우선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죠?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뼈를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만들었어요.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봐봐. 이 사람은 애초에 이렇게 해서 이가 펑 망가진 사람이야.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조물주가 창조한 뼈가 망가지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돈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했어. 그런데 이 사람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또 망가질 가능성이 있겠지, 그지? 이 닦는 습관이 그걸 잡아주는 게.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는 뼈를 그냥 만들기 뭐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해결해 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환자분도 고생하고 뼈를 만들었는데 아니 뭐 한 1, 2년 쓰다가 또 망가져. 관리가 안 바뀌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그죠? 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.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 사람은 뭐 단 거 안 먹고 그렇게 습관이 바뀌어야 되잖아. 그지? 습관이 바뀌어야 돼. 그러니까 그 습관을 바꿔주는 거. 그것도 사실은 비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. 네? 그렇잖아요. 근데 어쨌든 그거는 하긴 해야 된다는 얘기지. 그지? 그렇게 뼈를 잘 만드는 게 지금 중요했는데, 예? 그러면 잘 만들었으면, 그 다음에는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. 유지. 그죠? 유지. 잘 만든 뼈를 유지를 하게 해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첫 번째가 이제 이 닦기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원인을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. 원인을
최대한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. 그런데 여기 좀 봐봐요. 이 사람이야, 이 사람. 이 사람이 뭐 리투아니아에 있는 학교라는데, 하여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, 우리가 여기다가 이 보철물의 형태라든지 뭐 시멘테이션을 어떻게 한 그거에 따라서 이 부분의 뼈가 망가지고 안 망가지고가 영향을 주더라, 그런 얘기지. 보철이라는 거는 위생이라는 게 꼭 들어가는 거야. 잘 닦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. 그래서 뭐 이름을 아주 멋있게 지었어. 이름을 아주 멋있게 지었어. 뼈가 하나도 안 녹게 하는 방법, 뭐 보철을 이용해서. 그래서 뭐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, 나도 그냥 이걸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뭐 몇 가지 좀 그냥 어떤 뭐 내가 뭐 한 가지 뼈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랬는데, 그냥 좀 이렇게 나오는 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좀 몇 번 얘기를 할까 해요. 자, 다시 임플란트의 핵심은 뼈다. 뼈 만드는 거야. 뼈 만드는 거. 그래서 이거 봐. 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3D 프린팅을 해서 이 보호대를 그 교합도 되고 어쩌고 그러니까는 약간의 그 뭐라 그러냐면은 그 뭐 플렉시블 덴처 같은 그런 거 있잖아. 어?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린팅을 해주면 조금 이게 딱딱하고 동요도 적고 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. 이제 진행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또 시도를 하겠지만, 어찌됐든 뼈를 만드는 거, 다른 수술적인 걸 잘하는 것만 웬만하다면 건드리지 않게 이렇게 잘 보호해 주는데 최대한. 난 어저께 그 할아버지 그거 보고서 와, 네 군데다가 똥 심어주고 딱 하니까 까딱도 안 하더라. 스텐트가 까딱도 안 해. 스텐트가 원래 그래야 되거든.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또 발전을 시켜야 되겠구나, 그런 생각을 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뼈가 망가진 사람은 관리가 좋아지지 않으면 또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. 내가 잔뜩 애쓰고 돈 들여서 했는데 또 망가졌어. 근데 그거는 뭐 의사가 뭐 잘못하는 것보다 환자의 관리가 안 좋아지면 그건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. 그죠?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꾸 막 이 닦는 거에 대해서 막 자꾸 잔소리하고 이 닦는 걸 제대로 알려주고, 이를 닦는 게 아니고 이하고 잇몸 사이의 틈을 닦는 건데, 그 틈이라는 게 치아 하나마다 뺑 돌아가면서 다 닦으려면 한 10분 정도 닦는 수밖에 없어요. 예? 바스법이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하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, 보철을 어떻게 잘 해야 뭐 뼈가 안 녹게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뭐 한두 시간 또 할게요, 다음에.